아내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어.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혼자였지.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저녁이 되면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났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아들 준호가 자주 찾아왔지. 그 녀석도 이제 50을 넘긴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끔 물어보면 바쁘다는 핑계만 대더라고. 아버지,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가셔야죠. 경로당이라도 다니시면 좋을 텐데. 준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어. 경로당이라니. 나는 아직 그런 데에 갈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70 중반이면 아직 젊은 축이잖아. 하지만 준호는 계속 권했어. 혼자 계시면 우울해지세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요. 결국 나는 준호의 권유를 받아들였어. 동네 경로당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날, 나는 어색했어.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고, 모두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 바둑을 두는 사람들도 있었고, 화투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 한쪽에서는 몇몇 할머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아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 처음 오셨어요?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어. 고개를 돌리니 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 나이는 나보다 좀 적어 보였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어.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어.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지. 네, 오늘 처음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얼굴을 아는데 처음 뵙는 얼굴이셔서요. 전 박고은이에요. 박고은. 이름도 참 예뻐. 나는 내 이름을 소개했어. 저는 정동혁입니다. 정동혁 씨. 편하게 동혁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세요. 고은 씨는 내 옆에 앉았어.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줬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경로당에 나갔어. 처음에는 준호 때문에 억지로 나갔던 건데, 어느새 내가 먼저 챙겨서 나가게 됐어. 물론 그 이유는 고은 씨 때문이었지.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 고은 씨는 젊었을 때 간호사였대. 남편과 일찍 사별했고 딸 하나를 키웠다고 했어. 딸은 결혼해서 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한다고 했지. 외롭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을 때 고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일상이 되더라고. 하지만 고은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어. 그녀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고, 어느새 해가 지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어. 몇 달이 지났을까? 나는 내가 고은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70 중반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 종일 그녀 생각만 하게 되고 이게 사랑인가 싶었어. 젊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과는 조금 달랐지만 분명 사랑이었어. 따뜻하고 편안한 사랑.
격정적이지는 않지만 깊고 진한 감정.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냈어. 경로당에서 돌아가는 길에 고은 씨에게 말을 꺼냈어. 고은 씨,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고은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 그리고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요. 우리는 근처 찻집에 들어갔어.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 평소처럼 편안한 대화가 오갔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 공기가 달랐어. 고은 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할 말이 있어서요. 고은 씨는 차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어. 그 눈빛이 참 따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고은 씨를 좋아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 고은 씨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 나는 계속 말을 이었어.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이 더 커지는 걸 느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전 진심이에요. 고은 씨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고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 동혁 씨,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친구로 지내는 것도 괜찮으니까. 다만 제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어요. 고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저도요. 네. 저도 동혁 씨를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더 좋아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나는 웃음이 났어. 기쁨의 웃음, 행복한 웃음. 그럼, 네, 함께해요. 우리 남은 시간 함께 보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 70 중반과 70 초반의 황혼 연애. 젊은 사람들이 보면 웃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지하고 소중한 관계였어. 우리는 자주 만났어. 경로당에서도 만나고 산책도 같이 하고 공원에서 차도 마시고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아내와는 다른 행복이었어. 아내는 반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였다면 고은 씨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사람이었어. 몇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고은 씨에게 청혼을 했어.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살고 싶다고. 고은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러자고 했어. 하지만 동혁 씨, 고은 씨가 말했어. 가족들한테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딸이 외국에 있어서 괜찮은데. 동혁 씨는 아드님이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래. 준호. 나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했어. 걱정이 됐어. 준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지만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어. 일주일 후 나는 준호를 집으로 불렀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지. 준호는 기분 좋게 왔어. 요즘 아버지가 밝아 보인다고, 경로당 다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준호에게 말을 꺼냈어. 준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 준호는 젓가락을 멈췄어. 그리고 나를 빤히 쳐다봤어. 네, 사귀는 사람이요. 응. 경로당에서 만난 분인데 참 좋은 분이야. 너도 만나보면 좋아할 거야.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뭔가 말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
아버지, 그게 이상하지. 이 나이에 연애라니. 하지만 아버지도 외로웠어. 어머니가 떠난 후로 계속 혼자였잖아. 그런데 좋은 분을 만났어.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남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 그분이 누구세요? 박고은 씨라고 해. 나보다 5살 어리시고 젊었을 때 간호사였대. 남편과 일찍 사별하셨고, 순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 박고은이요? 응. 왜 그래? 아니, 혹시 아는 사람이야? 준호는 일어섰어. 그리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 뭔가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어. 준호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그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만은 안 됩니다. 뭐라고? 왜? 그 사람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 그리고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 준호야, 대체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 한참 후에 준호가 입을 열었어. 박고은. 그 사람이 혹시 딸이 박수진인가요? 나는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알았지? 맞아. 딸 이름이 박수진인데 외국에 산다고 들었어. 너 어떻게 알아?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 박수진. 그 이름. 제가 30년 동안 잊지 못했던 이름이에요. 아버지는 모르셨겠지만 전 대학 시절에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박수진이에요. 제 첫사랑이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 준호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게 고은 씨의 딸이었다니. 준호야. 수진이는 저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죠. 전 그 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못했어요. 수진이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3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어. 지금도 가끔 수진이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어머니를 사귀실 수가 있어요? 준호야,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아버지, 그 여자만은 안 됩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어.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 이럴 수가.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다음 날 나는 고은 씨를 만났어.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고은 씨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 준호 씨가 내 딸을 사랑했었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0년 전 일이라는데. 고은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 기억나요. 수진이가 대학 다닐 때 한 남학생이 계속 따라다녔던 적이 있어요. 이름이 정준호였나? 수진이는 그 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착하긴 한데 너무 소극적이고 재미없다고 했거든요. 나는 복잡한 심정이 됐어. 내 아들이 고은 씨의 딸에게 거절당했다는 것도, 그리고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도. 동혁 씨, 고은 씨가 내 손을 잡았어. 준호 씨가 반대한다면 우리 그만둬야 할까요? 뭐라고? 준호 씨한테는 제가 좋은 기억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딸이 준호 씨를 상처 입혔고, 그래서 준호 씨가 평생 혼자 산 거라면 미안해요. 제가 나쁜 엄마였나 봐요. 딸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고은 씨, 그게 고은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연애는 양쪽의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고, 수진 씨가 준호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준호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걸 반대하는 걸 보면 나는 한숨을 쉬었어.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 고은 씨, 나는 우리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아들이 중요해요. 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남은 시간을 혼자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고은 씨는 눈물을 글썽였어. 동혁 씨,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준호를 설득해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시킬게요. 고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어. 나는 며칠 동안 준호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어.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 답답했어. 아들과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건 처음이었어. 일주일 후 준호가 찾아왔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 제대로 못 자고 못 먹은 것 같았어. 준호야, 아버지.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았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없어요. 그 여자와는 헤어지세요. 준호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고은 씨가 뭘 잘못했는데. 아버지는 모르세요. 박수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저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그게 고은 씨 잘못이야. 딸이 한 일인데. 같아요. 딸이나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화가 났어. 준호야, 너 지금 엄청 이기적인 거 알아? 30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게 말이 돼. 이기적이라고요?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어. 아버지가 이기적이시죠. 아들 마음은 생각도 안 하시고. 내가 아들 마음을 생각 안 한다고? 평생 널 위해서 살았어. 내 어머니랑 둘이서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그렇다고 제 상처를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너 그거 아냐? 내가 상처받은 건 박수진 때문이지. 고은 씨 때문이 아니야. 왜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 엉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딸이잖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다툼을 했어. 서로 소리를 지르고 감정이 격해졌어.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 준호와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었거든. 결국 준호가 먼저 집을 나갔어.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그 여자를 택하실 건지, 아들을 택하실 건지.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떠났어.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 머리가 복잡했어.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하지? 둘 다 내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 고은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 동혁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알았어요. 우리 사귀는 거. 오빠요? 네. 제 오빠가 동혁 씨를 찾아갈 거예요. 조심하세요.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 고은 씨의 오빠라니. 고은 씨에게 오빠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자세히는 몰랐어. 괜찮아요. 형님께 제대로 인사드려야죠. 아니에요, 동혁 씨. 우리 오빠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조심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어. 나이는 나와 비슷해 보였고 인상이 험악했어. 정동혁이요? 네, 그런데요. 나 박일섭이요. 고은이 오빠. 순간 나는 얼어붙었어. 박일섭.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 아주 오래된, 잊고 싶었던 기억. 박일섭. 오, 기억하시네. 그래, 나요. 정동혁, 40년 만이네. 나는 뒷걸음질을 쳤어. 박일섭. 내 인생에서 가장 증오했던 사람. 내 원수. 40년 전 나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 그때 박일섭이 동업자로 들어왔지. 우리는 함께 사업을 키웠어. 하지만 박일섭은 배신했어. 회사 돈을 빼돌리고 거래처를 모두 가져가고 나를 파산시켰어. 나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 집도, 돈도, 신용도. 아내와 어린 준호를 데리고 쪽방에서 살아야 했어. 몇 년 동안 고생했어. 밤낮으로 일해서 겨우 다시 일어섰지. 박일섭 때문이었어. 그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거야. 나는 그를 평생 잊을 수 없었어. 용서할 수도 없었어. 놀랐어. 내가 고은이 오빠인 줄은 몰랐지. 박일섭이 비웃으며 말했어. 이게 무슨, 세상 참 좁지. 내 원수가 내 동생을 꼬셔. 재미있네, 정말. 나는 몰랐어. 고은 씨가 당신 동생인 줄.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지. 박일섭은 방 안으로 들어왔어. 나는 막지 못했어.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 정동혁, 너 내 동생한테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는 그냥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거야. 서로 좋아해. 웃기고 있네. 내 동생을 더럽혔어. 이 개자식아. 박일섭이 주먹을 휘둘렀어. 나는 피하지 못하고 맞았어. 바닥에 쓰러졌어. 입안에서 피 맛이 났어. 40년 전에 내가 너한테 한 게 아직도 원망스러워.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너를 망쳤지. 하지만 그게 어쨌어? 사업이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멍청해서 당한 거지. 박일섭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 근데 이제 또 내 동생까지 건드려. 내가 정말 죽고 싶어. 우리는 진심이야. 사랑하는 사이야. 사랑, 70 넘은 늙은이들이 무슨 사랑이야. 역겨워. 박일섭은 침을 뱉었어. 잘 들어. 내 동생한테 손대지 마. 다시는 만나지도 마. 만약에 계속 만나면. 그는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봤어. 내 아들도 가만 안 놔둘 거야. 정준호였지. 40년 전에 내 인생을 망친 것처럼 이번엔 내 아들 인생을 망쳐버릴 거야. 준호는 관계없어. 관계없어. 내가 내 동생한테 손댄 순간부터 관계 있어. 알아들었어? 박일섭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 분하고 억울하고 무서웠어. 다음 날 나는 고은 씨를 만났어. 얼굴에 멍이 든 나를 보고 고은 씨는 놀랐어. 동혁 씨, 이게 무슨... 오빠가 왔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박일섭이 나타났던 것, 그가 나를 때렸던 것,
협박했던 것. 그리고 40년 전의 일까지. 고은 씨는 창백한 얼굴로 들었어.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동혁 씨. 제가 몰랐어요. 오빠가 동혁 씨한테 그런 짓을 했었다는 걸. 고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오빠 잘못이면 제 잘못이에요.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인데. 고은 씨는 흐느꼈어. 오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폭력적이었어요. 저는 오빠가 싫었어요. 그래서 연락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만나는 걸 알았나 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로당에서 누가 봤나 봐요. 동네가 좁잖아요. 소문이 돌았나 봐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됐어. 아들은 반대하고 고은 씨의 오빠는 나를 위협하고 동혁 씨, 고은 씨가 내 손을 잡았어. 우리 헤어져요. 뭐라고요? 이러다가 동혁 씨나 준호 씨가 다칠 것 같아요. 오빠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준호 씨도 반대하잖아요. 우리가 만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고은 씨, 전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니까. 동혁 씨도 아드님이랑 잘 지내세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고은 씨는 일어섰어. 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 싫어요. 나는 고은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동혁 씨, 내가 평생 살면서 느낀 감정이에요. 70 넘어서 다시 사랑을 느낄 줄 몰랐어요. 고은 씨와 함께하면 행복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포기하라고 하면 나는 못해요. 고은 씨는 울었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모두가 반대하는데. 설득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호를 설득하고 박일섭도 어떻게든 해결할 거예요. 박일섭은 말이 안 통해요. 그래도 해봐야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고은 씨는 내 어깨에 기대어 울었어. 나도 눈물이 났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 이건 내 인생이야. 남은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권리가 있어.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 나는 다시 준호를 찾아갔어.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준호의 회사로 갔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 준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봤어. 준호야,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 할 말 없어요. 전 제 생각을 바꿀 생각 없어요. 알아.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도 들어줘. 제발. 준호는 한숨을 쉬고는 근처 카페로 나를 데려갔어. 우리는 마주 앉았어. 준호야, 아버지가 고은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정말 외로웠어. 매일매일이 힘들었어.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며 살았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런데 고은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다시 깨달았어. 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 준호야, 아버지도 알아. 내가 박수진 씨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
30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는 거. 아버지로서 정말 미안해. 내가 힘들 때 몰라줘서. 하지만 준호야, 그게 고은 씨 잘못은 아니야. 알아요, 아버지. 머리로는 알아요. 박고은 씨가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 그리고 힘들게 말을 이었어. 가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수진이 어머니를 보면 수진이가 생각나요. 30년 전 그 상처가 다시 떠올라요. 아버지가 그 사람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억울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 준호야, 내 상처도 중요해. 정말이야. 하지만 아버지 행복도 중요해. 아버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 10년, 20년,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준호야, 제발. 아버지를 이해해줘. 고은 씨를 만나게 해줘. 아버지는 진심이야. 고은 씨와 함께하고 싶어. 준호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 제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아버지는 기다릴게.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 준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잖아. 그게 어디야. 하지만 박일섭 문제는 더 심각했어. 며칠 후 고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 울먹이는 목소리였어. 동혁 씨, 오빠가 동혁 씨 아파트에 불을 지르겠대요. 뭐라고? 경고라고. 다음번에는 정말로 불을 지르겠다고 했어요. 동혁 씨나 준호 씨를 다치게 할 수도 있대요. 나는 두려웠어. 박일섭은 정말 그런 짓을 할 사람이야. 40년 전에 내 인생을 망쳤던 것처럼 지금도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고은 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해봐야 소용없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오빠는 교활해요.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나는 머리가 복잡했어. 어떻게 해야 하지? 고은 씨를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 나는 이미 그녀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 다음 날 나는 박일섭을 직접 찾아갔어. 그의 집 주소는 고은 씨에게서 들었어. 집에 도착하니 박일섭이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오, 정동혁. 용기 있네. 내가 불러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찾아오다니. 박일섭,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 내 동생한테 손 떼. 왜 우리가 만나는 게 그렇게 싫어? 고은 씨는 내 동생이야. 내 소유물이 아니야. 소유물? 웃기네. 내 동생이 내 같은 인간하고 만나는 게 싫은 거지. 40년 전 일이 아직도 불만이야? 박일섭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밟았어. 불만. 그럼 넌 40년 전 일을 잊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 잊었냐고. 안 잊었어. 평생 잊을 수 없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아내와 아들이 고생했어.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래, 그게 정상이지. 근데 왜 내 동생을 건드려? 복수하려는 거야? 복수, 천만에. 나는 고은 씨가 내 동생인 줄도 몰랐어. 그냥 좋아서 만난 거야. 믿기지 않네. 믿든 말든 사실이야. 나는 고은 씨를 사랑해.
내가 뭐라고 하든 헤어질 생각 없어. 박일섭의 얼굴이 일그러졌어. 그리고 갑자기 내 멱살을 잡았어. 이 고집불통 같은 놈. 죽고 싶어. 죽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고은 씨는 포기 못해. 박일섭은 나를 세게 밀쳤어. 나는 뒤로 넘어졌어. 허리를 땅에 부딪혔어. 아팠지만 참았어.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박일섭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 그리고 내 동생까지 다 고생하게 만들어줄게.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나한테 대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려줄게. 나는 일어나서 박일섭을 똑바로 쳐다봤어. 해봐. 내가 뭘 하든 나는 안 물렀어. 정말 미쳤네. 좋아, 보자. 누가 이기나. 박일섭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 나는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어.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확고했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상황이 더 악화됐어. 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저를 해고한대요.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고. 뭐, 왜 갑자기? 모르겠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해요. 제 업무 평가는 좋았고 문제가 없었는데. 순간 나는 깨달았어. 박일섭이야. 박일섭이 뭔가 한 거야. 준호야, 혹시 회사에 압력이 들어온 것 같지 않아? 압력이요? 무슨? 박일섭 말이야. 고은 씨 오빠. 그 사람이 뭔가 한 것 같아. 준호는 잠시 침묵했어. 그리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여자만은 안 된다고. 준호야, 이제 됐어요. 제 인생까지 망가져야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나요?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전 지금 직장을 잃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해야 한다고요. 준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어. 나는 주저앉았어. 내 아들까지 피해를 받게 하다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나는 바로 고은 씨에게 전화했어. 고은 씨, 박일섭이 준호 직장에까지 손을 댔어요. 뭐라고요? 준호가 해고당했어요. 분명히 박일섭이 뭔가 한 거예요. 고은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 오빠가 그렇게까지. 고은 씨, 이제 정말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고 위협이에요. 하지만 증거를 만들어야죠. 어떻게든. 나는 결심했어. 박일섭을 그냥 둘 수 없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어.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어. 증거가 문제네요. 박일섭 씨가 직접적으로 위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화 녹음이라도 해야 할까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상대방이 녹음을 거부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증인이 있거나 문자나 이메일 같은 물증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어. 박일섭을 다시 만나서 그의 협박을 증거로 남기는 거야.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일주일 후 나는 박일섭에게 연락했어. 만나자고. 박일섭은
의외로 쉽게 응했어. 왜? 항복하려고? 이야기하고 싶어. 좋아, 보자. 우리는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어. 나는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어. 불법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었어. 박일섭, 우리 좀 합리적으로 이야기해보자. 합리적. 나도 알아. 40년 전에 내가 나한테 한 짓. 하지만 그게 고은 씨하고 무슨 관계야? 고은 씨는 내 동생이지만 별개 인간이야. 그녀의 삶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 웃기네. 내 동생이 누구를 만나든 내가 관여할 수 있어. 그건 부당해. 부당하건 말건 난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넌 내 동생을 만날 수 없다는 거지. 만약 내가 계속 만난다면? 박일섭은 비웃었어. 너 아들 인생 망가진 거 봤지? 그건 시작이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 내 아들이 다시는 취직도 못하게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어. 나한테는 그럴 힘이 있어. 그건 범죄야. 당신이 그런 짓을 했다고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면 어쩔 건데. 증거 있어. 박일섭은 내 주머니를 가리켰어. 거기 녹음기 있지. 그거 꺼내봐. 나는 놀랐어. 어떻게 알았지? 놀랐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경험이 많아서 다 보여, 정동혁. 내가 뭘 하려는지. 박일섭은 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빼앗아서 바닥에 던졌어. 그리고 밟아버렸어. 이런 유치한 수작은 통하지 않아. 나는 4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어. 내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절망했어. 계획이 실패했어. 박일섭, 제발. 우리 좀 평화롭게 살게 해줘. 고은 씨도 원하는 일이야. 왜 막아? 평화. 내가 왜 내게 평화를 줘야 해? 넌 내 원수야. 40년 전에 내가 너한테 한 일, 나도 기억해. 그리고 후회 안 해. 넌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동생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고은 씨는 내 복수 도구가 아니야. 알아. 하지만 이건 원칙의 문제야. 내 원수가 내 가족에게 손대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박일섭은 등을 돌렸어. 마지막 경고야, 정동혁. 내 동생한테서 손 떼. 안 그러면 내 아들뿐만 아니라 너까지 파멸시킬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 어떻게 해야 하지? 고은 씨를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이미 너무 깊이 빠졌어. 다음 날 아침 고은 씨가 찾아왔어. 얼굴이 창백했어. 동혁 씨, 고은 씨, 어떻게 여기를? 동혁 씨, 우리 정말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고은 씨, 오빠가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동혁 씨를 해칠 거라고 했어요. 정말로 위험한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고은 씨는 눈물을 흘렸어. 전 동혁 씨가 다치는 걸 볼 수 없어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아요. 나는 고은 씨를 끌어안았어. 싫어. 나는 고은 씨 없이 못 살아. 이미 늦었어. 고은 씨가 내 삶의 전부가 됐어. 동혁 씨. 박일섭이 뭘 하든 상관없어. 나는 고은 씨를 지킬 거야. 우리 사랑을 지킬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어. 그리고 결심했어. 도망가자. 이 동네를 떠나자.
박일섭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동혁 씨, 하지만 준호 씨는요? 준호한테 이해를 구할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준호에게 다시 연락했어. 이번에는 문자로. 준호야, 아버지야. 미안하다. 내가 고생한 거 다 아버지 때문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고은 씨를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다른 도시로 떠날 거야. 박일섭을 피해서.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이해 못해도 괜찮아. 아버지는 내 선택에 책임질 거야. 사랑한다, 준호야. 준호에게서는 답장이 없었어. 나는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어. 고은 씨와 나는 짐을 쌌어. 많지 않았어. 우리 나이에 필요한 건 많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조용히 동네를 떠날 준비를 했어. 떠나기 전날 밤 준호가 찾아왔어. 놀랐어.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 아버지, 준호야, 정말 떠나실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 아버지,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상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세요.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처음이에요. 그걸 보니까 제가 이기적인 것 같더라고요. 준호야, 박수진은 제 과거예요. 30년 전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 행복을 막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미성숙했어요. 나는 눈물이 났어. 준호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버지,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박일섭이. 제가 박일섭 씨를 만나볼게요. 뭐, 안 돼. 위험해. 괜찮아요. 제가 다 생각이 있어요. 준호는 결연한 표정이었어. 나는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어. 다음 날 준호는 박일섭을 찾아갔어. 나도 따라가려고 했지만 준호가 말렸어. 아버지는 계세요. 제가 혼자 해결할게요. 준호는 박일섭의 집으로 갔어. 박일섭은 일외라는 표정으로 준호를 맞았어. 정준호, 내가 왜 여기 와? 박일섭 씨,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 아버지와 박고은 씨에 관한 이야기요. 박일섭은 비웃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생각은 안 바뀌어. 드러나 보세요. 제 이야기를. 준호는 침착하게 말했어. 박일섭 씨,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한 일 저도 알아요. 아버지를 파산시키고 우리 가족을 고생하게 만들었죠. 저는 어렸지만 기억나요. 쪽방에서 살던 거, 아버지가 밤낮으로 일하던 거, 어머니가 우시던 거. 박일섭은 미간을 찌푸렸어.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저는 박일섭 씨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 그게 박고은 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박고은 씨는 40년 전 일에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냥 박일섭 씨의 동생일 뿐이에요. 가족은 한 몸이야. 아니에요. 가족이라도 각자의 삶이 있어요. 박고은 씨한테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걸 박일섭 씨가 막을 권리는 없어요. 웃기네. 내가 나한테 권리를 말해?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박일섭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아버지와 박고은 씨가 만나는 걸 반대했어요. 박수진 씨 때문에요. 박일섭의 표정이 변했어. 박수진, 내 조카를 알아? 네. 제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저를 거절했죠. 그래서 30년 동안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박고은 씨를 원망했어요. 수진 씨의 어머니니까.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박고은 씨는 제 첫사랑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에요. 준호는 박일섭을 똑바로 쳐다봤어. 박일섭 씨, 당신도 사랑해 본 적 있죠?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 적 있죠?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와 박고은 씨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박일섭은 말이 없었어. 준호는 계속했어.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젊었을 때는 앞날이 많으니까 헤어져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70이 넘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걸 막는 게 옳은 일인가요? 박일섭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 박일섭 씨, 제발 부탁드려요. 아버지와 박고은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너 지금 나한테 구걸하는 거야? 네, 구걸이에요. 제 자존심 같은 건 상관없어요. 아버지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 제발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 박일섭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이 빨아들였어.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 정준호. 네. 너 참 답답한 놈이다. 죄송합니다. 40년 전에 내가 내 아버지한테 한 짓, 나도 알아. 나쁜 짓이었지. 하지만 나는 후회 안 해. 그게 내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박일섭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 근데 말이야, 동생까지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 고은이는 내가 아끼는 유일한 가족이거든.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야. 내 원수가 내 동생을 건드린다는 게. 이해합니다. 이해는 개뿔. 너는 아무것도 이해 못해. 박일섭은 담배를 버렸어. 하지만 내 말도 일리는 있어. 고은이도 자기 인생이 있지. 내가 뭐라고 간섭하겠어.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 그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정동혁, 그 인간이 나한테 사과해. 제대로. 사과요? 40년 전 일에 대해서 말이야. 준호는 당황했어. 하지만 40년 전에 잘못한 건 박일섭 씨잖아요. 알아. 하지만 그건 사업이었어. 정동혁도 나를 이용하려고 했고, 나도 그를 이용했어. 서로 싸움이었지. 근데 그 인간은 날 원수로 생각하더라고. 40년 동안 날 증오했어. 박일섭은 쓴웃음을 지었어. 나도 인간이야. 그렇게 증오받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정동혁이 나한테 와서 과거는 과거고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고 그렇게 말하면 생각해 볼게. 정말이세요? 정말이야. 내 조건은 그것뿐이야. 정동혁이 나한테 화해를 청하고 과거를 묻자고 하면 난 고은이 인생에 간섭하지 않을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근데 말이야. 박일섭이 덧붙였어. 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박수진 말이야.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 거예요. 30년 동안 못 잊었다며? 이제는 잊어야죠. 계속 과거에 매여 있을 순 없으니까. 박일섭은 준호를 한참 쳐다봤어. 너 괜찮은 놈이네. 내 아버지보다 낫네. 아버지를 욕하지 마세요. 욕이 아니라 사실이야. 뭐, 어쨌든 정동혁한테 전해. 화해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준호는 일어섰어. 감사합니다. 박일섭 씨. 감사할 것 없어. 조건 이행 안 하면 다시 시작이니까. 준호가 집으로 돌아와서 나한테 이야기했어. 박일섭의 조건을.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 사과를 하라고? 네, 아버지. 40년 전 일에 대해서요. 하지만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아버지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아버지와 박고은 씨가 행복하게 사는 거. 나는 한참 생각했어. 준호 말이 맞아. 자존심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고은 씨와 함께 하는 거야. 알았어. 사과할게. 정말이세요? 응. 이미 40년이나 지난 일이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 그리고 사과 한 번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준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호야, 아버지가 고맙다. 내가 박일섭을 설득해줘서. 저도 깨달았어요.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가 없다는 걸. 나는 아들을 껴안았어. 준호도 나를 안아줬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 다음 날 나는 박일섭을 찾아갔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박일섭은 마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왔구나. 왔어. 우리는 마주 섰어. 40년 전의 원수. 평생 미워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내가 그에게 사과를 하려고 해. 박일섭. 미안해. 박일섭은 눈을 크게 떴어. 뭐라고? 40년 전 일에 대해서 미안해. 내 말이 맞아. 사업은 서로 이용하는 거였지. 내가 너를 원수로 생각한 건 잘못이었어. 박일섭은 말이 없었어. 나는 계속했어. 40년 동안 너를 증오했어. 그 증오가 날 먹여 살렸어. 힘들 때마다 박일섭한테는 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버텼거든. 하지만 이제는 됐어. 이제는 놓고 싶어. 증오도 미움도. 나는 고개를 숙였어.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과거는 묻자. 제발.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 박일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기다렸어. 정동혁. 박일섭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 너 진심이야? 진심이야. 정말로 과거를 묻을 수 있어? 있어. 아니, 없어도 묻을 거야. 고은 씨 때문에. 박일섭은 쓴웃음을 지었어. 사랑 때문에 원수도 용서하는구나. 용서는 아니야. 그냥 놓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얽매이고 싶지 않아. 박일섭은 담배를 꺼내 물었어. 나도 말이야. 나도 40년 동안 너를 의식하고 살았어. 내가 너를 망쳤다는 거 나도 알아.
가끔 생각했어.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고.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 박일섭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 근데 지금 내가 사과하니까 나도 말할게. 미안하다. 40년 전에 내가 너한테 한 짓 잘못이었어. 나는 놀랐어. 박일섭이 사과를. 이 사람이? 40년 동안 그게 마음에 걸렸어. 특히 고은이가 너랑 만난다는 걸 알고 나서. 내가 망친 인간이 내 동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화가 났던 거야. 박일섭은 나를 봤어. 근데 내 아들이 어제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너도 40년 동안 고생했구나. 나 때문에. 그리고 그 고생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구나. 박일섭. 정동혁.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싸우는 거. 너를 미워하는 거. 고은이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박일섭은 손을 내밀었어. 화해하자. 진짜로.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 40년 만에. 원수의 손을. 하지만 이제는 원수가 아니야. 그냥 늙은 남자 둘이 과거를 놓아주는 거야. 고마워, 박일섭. 고맙긴. 조건 이행한 거잖아. 우리는 웃었어. 40년 만에 함께 웃었어. 그날 저녁 나는 고은 씨에게 연락했어. 만나자고. 고은 씨는 조심스럽게 나왔어. 동혁 씨, 무슨 일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는 박일섭과 화해한 이야기를 했어. 고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 정말이에요. 오빠가. 네. 이제 우리 만나는 거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고은 씨는 눈물을 흘렸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고은 씨를 안았어. 이제 우리 걱정 없이 만날 수 있어요. 준호도 이해해줬고, 박일섭도 허락했어요. 꿈 같아요, 동혁 씨.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며칠 후, 나는 작은 식사 모임을 준비했어. 준호, 고은 씨, 그리고 박일섭까지.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어.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 박일섭 씨, 그날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가? 아버지와 박고은 씨를 만나게 해주셔서요. 박일섭은 고개를 끄덕였어. 너 때문이야. 내가 제대로 이야기했으니까. 고은 씨도 말했어. 오빠, 고마워요. 고맙긴. 내 인생이야. 내가 행복하면 됐지.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 과거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하고.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어. 박일섭이 준호에게 물었어. 정준호, 너 직장 문제는 어떻게 됐어? 아, 그거요? 결국 해고는 안 됐어요. 회사에서 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박일섭은 피식 웃었어. 그래, 다행이네. 나는 알았어. 박일섭이 뭔가 했구나. 자기가 망친 거 다시 원상복구시켰구나. 박일섭 씨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없어. 내가 한 짓이니까 내가 되돌린 거지. 식사가 끝날 무렵 준호가 말했어. 아버지, 박고은 씨. 응. 두 분 결혼하세요. 나와 고은 씨는 놀랐어. 결혼.
네. 사귀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결혼하세요. 두 분이 함께하는 거 저도 이제 진심으로 축복해요. 고은 씨는 눈물을 글썽였어. 나는 고은 씨의 손을 잡았어. 고은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동혁 씨. 이 나이에 청혼이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전 진심이에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고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 네, 좋아요. 함께해요. 박일섭이 투덜거렸어. 70 넘어서 결혼식은 좀 그렇지 않아. 조촐하게 할 거예요. 그래, 뭐 내 인생이니까. 하지만 박일섭도 웃고 있었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 하객은 많지 않았어. 준호, 박일섭, 그리고 몇몇 친구들. 고은 씨의 딸 수진이도 외국에서 왔어.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 준호는 긴장했어. 30년 만에 보는 첫사랑이었으니까. 하지만 수진이는 준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안녕하세요. 정준호 씨라고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준호는 조금 쓸쓸한 표정을 지었어.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 괜찮다는 표정이었어. 이제는 정말 괜찮은 거야. 결혼식은 간소했지만 따뜻했어. 주례 없이 우리끼리 서약을 했어. 정동혁, 당신은 박고은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박고은, 당신은 정동혁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반지를 교환했어. 간단한 은반지였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였어. 준호가 축사를 했어. 아버지, 박고은 씨. 처음에는 두 분이 만나는 걸 반대했습니다. 제 이기적인 감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두 분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아요. 부디 행복하세요. 남은 시간을 함께 웃으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눈물이 났어.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다니. 고은 씨도 울고 있었어. 박일섭도 한마디 했어. 고은아, 행복해라. 그리고 정동혁, 내 동생 잘 대해줘. 못 대해주면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생명처럼 아끼겠어. 그래, 믿는다. 식이 끝나고 우리는 사진을 찍었어. 모두 함께. 준호도, 박일섭도, 수진이도.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따뜻했어. 가족 같았어.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 매일이 행복했어.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고은 씨가 있고,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준호는 자주 찾아왔어. 고은 씨에게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 어머니, 오늘 요리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준호 씨 입맛에 맞았나 봐. 네, 오랜만에 집밥 먹는 것 같아요. 보기 좋았어.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고은 씨도 준호를 친아들처럼 대해줬어. 박일섭도 가끔 찾아왔어. 처음에는 왜 오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고은 씨가 보고 싶어서였대.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 혼자 사니까 심심하지. 심심하면 자주 와.
밥도 해줄게. 그럴까? 박일섭도 변한 것 같았어. 예전처럼 공격적이지 않고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건가? 아니면 화해하면서 마음이 풀린 건가? 어느 날 박일섭이 나한테 말했어. 정동혁. 응. 너 40년 전 일 정말로 다 잊었어. 다 잊었어. 거짓말 같네. 거짓말 아니야. 이제는 그냥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박일섭은 고개를 끄덕였어. 나도 그래. 이제는 미안한 마음뿐이야. 내가 용서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고은 씨 만나게 해줘서. 우리는 웃었어. 이제는 진짜 화해한 거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1년이 지났어.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 준호는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대. 괜찮은 여자분이라고. 드디어 과거를 놓고 새 시작을 하는 것 같아. 기뻐. 박일섭은 요즘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했대.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바둑도 두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아. 고은 씨와 나는 매일 산책을 해. 공원을 걷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눠. 젊었을 때 이야기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동혁 씨, 행복해요? 어느 날 고은 씨가 물었어. 너무 행복해요. 고은 씨는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래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 70을 넘긴 부부. 황혼에 시작한 사랑. 하지만 누구보다 진실하고 따뜻한 사랑. 가끔 생각해. 만약 준호가 반대를 계속했다면, 만약 박일섭이 끝까지 방해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어. 모든 장애물을 넘고 모든 반대를 설득하고 여기까지 왔어. 쉽지 않았지만 같이 있었어. 사랑이란 게 그런 것 같아. 나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진심이면 이길 수 있는 거. 물론 쉽지는 않아.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제는 준호가 그 새로운 여자분을 데려왔어. 이름은 지혜 씨.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어. 준호가 그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 30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 아버지, 어머니, 소개할게요. 김지혜 씨예요. 안녕하세요. 준호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지혜 씨는 예의 바른 분이었어. 고은 씨와도 금방 친해졌어.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말했어. 아버지 덕분이에요. 뭐가?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걸 보고 저도 깨달았어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걸. 그래서 마음을 열었더니 좋은 분을 만났어요. 나는 뭉클했어. 내가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니. 준호야, 아버지가 정말 기뻐.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 보면서 많이 배워요.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고은 씨도 기뻐했어. 준호 씨, 지혜 씨. 두 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고은 씨와 나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동혁 씨. 응. 우리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축복해 준다는 게, 그러게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동혁 씨, 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둘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요. 나는 고은 씨의 손을 꽉 잡았어. 그럴 거예요. 우리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우리는 별을 보면서 앉아 있었어. 손을 잡고 행복했어. 2년이 더 지났어. 많은 일이 있었어. 준호는 지혜 씨와 결혼했어.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어. 나와 고은 씨도 참석했고, 박일섭도 왔어. 축하한다, 정준호. 감사합니다, 박일섭 씨. 행복하게 살아. 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살게요. 준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 30년 동안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한 것 같았어. 지혜 씨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아름다웠어. 박일섭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졌어. 병원에 자주 다닌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박일섭이 우리 집에 왔어.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어. 오빠, 괜찮아? 고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 박일섭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 고은아, 정동혁. 응. 너희 결혼시켜줘서 잘한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그냥 너희 행복한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박일섭은 미소를 지었어. 예전의 험악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 사실 처음에는 반대한 거 후회 안 했어. 내 원수가 내 동생하고 만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너희가 진짜로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오빠. 그리고 말이야, 정동혁이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더라고. 고은이를 정말 잘 대해주잖아. 그거 보니까 안심이 됐어. 나는 뭉클했어. 박일섭,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말 하는 건데. 박일섭은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어. 고은 씨가 얼른 붙잡았어. 오빠, 괜찮아? 어지럽네. 미안, 좀 쉬어야겠어. 우리는 박일섭을 방에 눕혔어. 그리고 병원에 연락했어. 의사가 와서 진찰을 했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 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박일섭은 병원에 입원했어.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어. 암이었어. 그것도 많이 진행된 상태. 얼마나 남았어요? 박일섭이 의사에게 물었어. 치료를 받으신다면. 치료 안 받으면요? 몇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일섭은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어요. 치료는 안 받을래요. 오빠. 고은 씨가 소리쳤어. 왜 치료를 안 받아? 고은아, 나 이제 충분히 살았어. 70 넘게 살았잖아. 더 이상은 괜찮아.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치료받으면 고생만 하고 결국 똑같대. 차라리 편하게 남은 시간 보내고 싶어. 박일섭은 웃었어. 걱정 마. 나 후회 없어.
고운이 행복한 것도 봤고 정동혁이랑 화해도 했고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박일섭은 병원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우리한테 자주 연락했어. 밥 먹으러 오라고, 이야기하러 오라고. 우리는 매일 박일섭을 찾아갔어. 준호도 자주 왔어. 박일섭은 점점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워 보였어. 정동혁. 응. 40년 전 일, 정말 미안했어. 그만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말해야 해. 내가 너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어.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잖아. 그리고 지금은 행복해. 그래도 미안해. 진심으로. 나는 박일섭의 손을 잡았어. 나도 미안해. 40년 동안 너를 증오했던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 4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 정동혁, 고운이 잘 부탁해. 물론이지. 아프게 하지 마. 울리지도 마. 안 그럴게. 약속해. 약속해. 박일섭은 눈을 감았어. 피곤해 보였어. 나 좀 쉬어야겠어. 너희는 가봐. 그래, 푹 쉬어. 우리는 박일섭의 집을 나왔어. 고운 씨는 울고 있었어. 오빠가 많이 아파요. 알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나는 고운 씨를 안았어.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한 달 후 박일섭은 세상을 떠났어. 조용하게, 평화롭게. 임종 자리에는 고운 씨와 나, 그리고 준호가 있었어. 고운아. 박일섭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응, 오빠. 행복해라. 정말로. 오빠, 가지 마. 이제 갈 때가 됐어. 정동혁. 응. 고맙다. 고운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그게 박일섭의 마지막 말이었어. 그는 눈을 감았고 다시 뜨지 않았어. 장례식은 조촐했어. 박일섭에게는 가족이 별로 없었거든. 고운 씨와 조카 수진이,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경로당 친구들 몇 명.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이 절을 했어. 고운 씨는 계속 울었어. 나는 그녀 곁에서 손을 잡아줬어. 동혁 씨, 오빠가 갔어요. 알아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준호도 있고 지혜 씨도 있고. 하지만 고운 씨, 우리가 가족이에요. 이제 고운 씨는 내 어깨에 기대어 울었어. 나도 눈물이 났어. 박일섭. 40년의 원수였다가 친구가 된 사람. 그가 떠났어. 박일섭이 떠난 후 고운 씨는 한동안 힘들어했어. 우울해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돌봤어. 고운 씨, 밥 좀 드세요. 동혁 씨, 입맛이 없어요. 조금만이라도요. 건강해야죠. 오빠 생각이 자꾸 나요. 어릴 때 같이 놀던 기억, 제가 아플 때 돌봐주던 기억. 그러실 거예요. 가족이었으니까. 오빠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동생한테는 잘해줬어요.
항상 저를 챙겨줬어요. 나는 고은 씨의 손을 잡았어. 박일섭도 고은 씨가 행복한 걸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내요. 네, 노력할게요.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몇 달이 지나자 고은 씨도 조금씩 나아졌어. 다시 웃기 시작했고, 밥도 잘 먹고, 산책도 같이 하고. 어느 날 우리는 공원을 걷고 있었어. 가을이었어.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선선했어. 동혁 씨. 응. 오빠가 떠났을 때 전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혁 씨가 있어서 버텼어요. 저도요. 고은 씨가 있어서 제가 살아요. 우리 참 기적 같아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도. 맞아요. 기적이에요. 고은 씨는 멈춰 서서 나를 봤어. 동혁 씨, 약속해요. 뭐요?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가더라도 남은 사람은 슬퍼하지 말아요. 행복했던 기억만 간직해요. 고은 씨, 우리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잖아요. 그걸 슬픔으로 물들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약속할게요. 하지만 우리 오래오래 살아요.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맞아요. 같이 여행도 가야 하고, 준호 아기도 봐야 하고. 준호 아기? 지혜 씨가 요즘 입덧한대요.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닌데 거의 확실하대요. 나는 기뻤어. 손자라니. 아니, 손녀일 수도 있지. 어쨌든 새 생명이 온다는 게 기뻤어. 고은 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설레네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 낙엽을 밟으며.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석 달 후, 준호의 아들이 태어났어.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 이름은 준서. 아버지, 어머니, 손자예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아기를 안고 있었어. 나와 고은 씨는 감격했어. 어머, 정말 예쁘다. 그렇죠. 저 닮았어요. 내가 어딜 닮았어? 지혜 씨 닮았지. 우리는 웃었어. 아기를 보니까 모든 게 새로웠어. 생명의 신비, 이어지는 세대. 준서야,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고은 씨가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 아기는 눈을 끔벅이며 우리를 봤어. 동혁 씨, 정말 신기해요. 새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다니. 그러게요. 기적이에요. 준호가 말했어. 아버지, 어머니, 준서 대부, 대모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네, 당연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있고, 제가 있기에 준서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눈물이 났어. 감동이었어. 고맙다, 준호야. 감사할 건 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용기 내서 사랑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전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지혜도 못 만났을 거고 준서도 없었겠죠. 고은 씨도 울고 있었어.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절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받아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어요. 우리는 함께 아기를 보면서 웃고 울었어. 행복한 눈물이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고은 씨가 말했어. 동혁 씨, 우리 정말 축복받았어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죠. 준호 씨도, 오빠도.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이제는 모두가 축복해줘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 덕분에 준호 씨도 행복해졌어요. 나는 고은 씨를 안았어. 고은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동혁 씨. 우리는 오래 그렇게 안고 있었어. 70이 넘은 부부. 하지만 사랑은 젊은이들 못지않았어. 그로부터 5년이 지났어. 많은 일이 있었어. 준서는 건강하게 자랐고, 준호와 지혜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고은 씨와 나도 여전히 사랑하며 살고 있어. 우리는 이제 80줄에 들어섰어.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자주 아프고 병원에 자주 가고. 하지만 마음만은 젊어. 준서는 5살이 됐어.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고. 우리를 보면 달려와서 안겨.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우리 손자.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디 보자. 와, 정말 잘 그렸네. 준서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워. 어느 날 준서가 물었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만났어요? 오래전이야. 할아버지가 외로울 때 만났지. 외로웠어요? 응, 아주 많이. 근데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외롭지 않게 됐어.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 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어.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지.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사랑이 뭔지.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해. 준서는 웃으며 뛰어갔어. 고은 씨가 내 손을 잡았어. 동혁 씨, 우리 이야기를 준서한테 해줘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요. 준서가 크면 그때 들려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좋은 교훈이 될까요? 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것,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고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될 거예요. 분명히.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어. 나는 이제 80 중반이 됐어. 고은 씨는 80이 조금 넘었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야. 몸은 많이 약해졌어. 산책도 예전만큼 자주 못 가고 가끔은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때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고은 씨가 곁에 있으니까. 준서는 이제 10살이 됐어.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도 많고. 가끔 우리한테 와서 학교 이야기를 해줘.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장문을 썼어요. 무슨 장문?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요. 전 할아버지 이야기를 썼어요. 할아버지를? 네,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앞으로 가는 사람이래요. 나는 뭉클했어. 준서야, 고마워.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요. 그럴게. 최선을 다할게. 준서는 웃으며 나갔어. 고은 씨가 내 손을 잡았어. 동혁 씨, 우리 정말 행복했죠. 가장 행복했어요.
후회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고은 씨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고은 씨는 눈물을 글썽였어. 저도요. 동혁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 따뜻했어. 생각해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었어. 7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 그것도 온갖 장애물을 뚫고 아들의 반대, 원수의 위협, 과거의 상처. 모든 걸 이겨냈어. 쉽지 않았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왜냐하면 진심이었으니까. 서로를 정말 사랑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 고은 씨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미 충분해. 사랑이란 게 뭘까?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 사랑은 함께 있는 것. 손을 잡는 것. 같은 하늘을 보는 것.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 그렇게 단순한 거였어. 황혼의 사랑. 누군가는 웃을지도 몰라. 늙은이들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이야. 고은 씨. 응. 평생 사랑할게요. 저도요, 동혁 씨. 평생.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 주름 가득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반짝였어. 사랑은 나이를 모른다고 했던가. 정말 그래. 70에도 80에도 사랑은 할 수 있어. 아니, 오히려 이 나이에 하는 사랑이 더 깊고 진할지도 몰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매 순간이 더 소중하니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 황혼. 우리 인생의 황혼. 하지만 슬프지 않아. 오히려 아름다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이하는 황혼이니까. 동혁 씨, 해가 지네요. 아름답죠? 네,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는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 손을 꼭 잡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야. 황혼의 삼각관계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랑의 승리로 끝난 이야기. 모든 반대와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는 함께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거야. 그게 우리의 약속이니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어.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아. 함께니까. 사랑하니까. 고은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동혁 씨. 그렇게 우리의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야.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사랑하며 살 거야. 황혼의 사랑. 우리의 이야기.